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S 앵커 박가은입니다. 최근 아이돌 가수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팬들의 포토카드 수집 열풍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덤으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해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팬덤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토카드 모으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모으는 것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토카드란 아이돌의 사진을 인쇄하여 카드 형태로 만든 종이나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아이돌의 앨범이 발매됐을 때나 굿즈 상품이 나올 경우 포토카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 많은 앨범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GBS에서 청소년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3%의 학생인 267명이 포토카드를 구하기 위해 앨범을 구매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56.7%인 151명이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앨범을 재구매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무작정 앨범을 산다고 해서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6, 7장 정도?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랜덤이다 보니까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현재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앨범의 가격은 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앨범의 구성과 부가 상품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져 학생 팬들이 여러 개의 앨범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팬들은 그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앨범을 이제 여러 번 구매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소비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실제 음악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포토카드가 만들어낸 거품이기 때문에 음반 시장을 왜곡해서 음반의 시장의 어떤 건전성 내지는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SNS에서도 앨범과 포토카드를 따로 팔아달라는 글들은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러한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관계자들은 앨범의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려면 포토카드를 넣어 팔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45조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하 끼업 팔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토카드를 부당하게 끼업 팔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끼업 팔기, 거래 강제에 해당하는 끼업 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포토카드가 앨범과 별개의 상품인지, 그 포토카드를 구매하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공정거래 조회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를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K-팝의 세계적인 인기 상승과 팬층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면에는 팬들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앨범 구매 관행 등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앨범의 판매 전략의 다양화로 팬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한편 이에 따른 과도한 지출 부담은 팬덤 문화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들은 앨범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포토카드와 앨범 따로 판매하기, 앨범의 가격 낮추기, 포토카드 랜덤 지급 멈추기 등의 방안으로 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BS 손아라입니다. 연예기획사들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률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올바른 팬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랜덤으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중고거래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그런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최근 논란이 된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버려진 앨범. 랜덤 포토카드로 인해 팬들은 앨범을 사재기한 뒤 필요 없는 앨범을 버리는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앱에서는 포토카드를 목적으로 앨범을 구입한 팬들이 필요 없는 앨범을 중고거래로 판매하거나
무료 나눔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있는 멤버나 희귀 포토카드의 경우 프리미엄 값이 붙어 정가의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앨범을 많이 샀는데 원하는 게 안 나와서 중고거래로 구매를 하려다 보면은 또 너무 비싼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앨범보다 저렴한 값에 구매하려 했지만 프리미엄 값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포토카드를 구매하고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위조된 상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포토카드를 사서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구매한 거는 잘못됐는데 사기를 당하니까 엄청 속상했어요. 제가 2만 원을 주고 포토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개인 사정이랍시고 미루시다가 앱을 탈퇴하셔서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앨범, 포토카드 프리미엄 가격, 중고거래 사기 등의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의 과도한 상업화,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팬 문화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어떤 스타를 향한 팬심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음악 산업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원하는 포토카드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판매 방식을 도입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포토카드의 구매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스타를 응원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팬 문화 역시 좀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팬들의 소중한 마음에서 비롯된 앨범 구매, 포토카드와 같은 앨범 구성품을 통한 팬덤 마케팅이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 또한 팬덤 활동이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GBS 임유준입니다. 랜덤 포토카드 지급 문제와 중고거래에서의 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팬덤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앨범 판매 관행에 대한 재고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